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6년간 검사 생활을 했던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 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마음의 결정을 하셨는지? 했어요. 하셨어요? 저도 아직 제대로 결정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결정했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정돼 있죠. 했지요, 하기는. 결정은 아직 안 했어요. 두 분 중에는 결정을 못했더라고요. 역대급 초박빙 대선이다.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평소 행동. 정책이 후보의 됨됨이. 똑똑하고 정략 전쟁인 것 같은데 말을 진중성 있게 해줬습니다. 차악을 선택해야 되나. 차악을 뽑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도 많이 있고.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2일. 한 시민단체와 함께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공약을 선택한 뒤에 어떤 후보의 것인지 알아맞히는 겁니다. 질문에 대해서 강하게 찬성하겠지만 진짜요? 네, 여기 붙여주시면 되십니다. 혹시 누구 후보의 공약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잠시만요.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다르죠? 네. 어느 후보의 공약 같으세요, 혹시? 맞춰보세요. 이 후보. 이 공약은? 이 후보하고 짜잔! 혹시 그분 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이거유직 할당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걸 한다고 하지만 그 아버지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작은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정부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꺼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사업주들이. 나와 맞는 대선 후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15개의 질문에 찬성 혹은 반대를 누르면 정책 성향에 가장 근접한 후보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는 어떨까? 혹시 지지하셨던 분이랑 좀 일치하시던가요? 아니요. 아예 좀 다르게 나왔네요. 어떻게 다르게 나왔어요? 저는 윤석열 지지자인데 안철수 그 정책에 많이 맞게 나왔네요. 좀 지지하시는 후보와 비슷하시던가요? 아니요. 다르셨구나. 네네네. 좀 어떠셨어요? 그러면 다시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잘 알아봐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좀 많이 의외던가요? 네, 가장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정책이어서.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가서 한 번 더 보려고요. 보고. 근데 정책을 100% 실현한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대선 후보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공약은 뭘까? 먼저 검찰 관련 공약이 눈에 띕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검찰권 중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예요. 예.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반드시 해야 될 과제다. 그게 이제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계가 될 테고요. 정말 공정한 기구로서 검찰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은 그건 검찰의 기능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여서 그거는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지금 입장이고요. 윤 후보가 만약에 이제 그 선거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 윤 후보의 그 정권에 대해서도 검찰이 그야말로 과감하게 눈치 보지 않고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검찰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안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되돌리는 검찰 공약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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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마음대로 공약입니다. 검찰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민주공화국적인 기본 질서조차도 망가뜨리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검찰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보수 언론을 대표하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윤 후보의 검찰 관련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비판의 중심에는 수사지휘권 폐지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 일반적인 그 지휘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인사에도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직접 경험한 윤석열 후보께서는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2번 이뤄졌습니다. 윤 후보의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있었지만 잘 행사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문민정부에서 비검찰 출신이 등장했을 때만 등장한 얘기예요. 왜 그랬겠어요? 필요가 없죠. 검찰총장 출신이거나 검찰 선배인데 전화 한 통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문서 보내서 또는 서류 보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무섭고 그게 더 통제가 안 되는 세계인 거예요. 장관과 총장은 서로가 견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같은 조직의 같은 구성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사도 장관이 하지만 총장이 짜는 것대로 서로 의견 조율해서 잘 하고 다 그런 방식으로 돌았기 때문에 같은 조직에서 뭘 견제하고 말고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필요하면 그냥 하는 거고 장관의 뜻이 총장의 뜻이고 총장의 뜻이 장관의 뜻일 관계에 있다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 검찰은 어떻게 견제할까? 그런 인사에 따른 어떤 책임 추궁과 그 견제 또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과 언론이 검찰이라고 하는 이 공권력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검언, 카르텔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건에 관해서 필요한 만큼 언론에 주면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알기 어렵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편한 방향으로 여론을 끌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통제 방법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에 의한 통제보다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서법평에 유사한 그 시민이 국민이 참여하는 검찰평의 또는 일본의 검찰심사와 같은 그런 국민이 참여하는 기구를 두어서 통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대선 막판에는 정치개혁 이슈가 큰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국민에게는 묻지마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 세상 교체가 더 필요합니다. 적대적 공생이라 불러 마땅한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 개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절박한 정치개혁 과제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하게 결의하고 약속드립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동.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현 소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에 유리한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비슷한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차지한 의석수는 훨씬 적습니다. 현재 한 선거구에서 1등만 당선되고 2, 3, 4등에 간 표는 의회 구성에 영향을 못 미치는 죽은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21대 총선에서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치를 후퇴시켰습니다.
민주당과 국힘이 계속 대립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 간의 기득권 연합은 강고한 것이죠. 위성정당이 그랬고 결국 비례대표에 대한 민주적 선출 과정의 제외, 삭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기득권 연합이 계속되어 온 것이고요. 한 표가 한 표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제도. 이것이 바로 비례대표를 제대로 하는 것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다당제로 가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대선 한 달 전 정치개혁을 꺼낸 민주당을 두고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일체를 사실 반대해 왔어요. 그리고 제가 공약을 보니까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이 없으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 선거구제를 저는 오랫동안 제가 정치를 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습니다. 정치 교체해야 된다. 이제 국민들의 1인 1표주의가 제대로 관철돼야 된다. 정치개혁 제대로 이번에 하겠다. 저 진심으로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희한테 동의 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해 왔기 때문에 말보다는 실천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다. 윤 후보는 정권 교체가 곧 정치 개혁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치 개혁이라는 얘기도 선거열을 앞두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권 교체가 정치 개혁입니다. 저 같은 정치 신이 이 나라의 정부를 맡게 되는 것이 엄청난 정치 개혁 아닙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TV 토론에서 나온 말들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전문가는 이재명 후보에게서 거래의 리더십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에서 핵심 키워드로 경제 발전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한 것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본인이 문제 해결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떤 난관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결국 상대방한테 뭔가를 내놓는 겁니다. 어떤 거국 내각을 만들자, 통합 정부를 구성하자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도 역시 문제 해결을 하는 수단으로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전문가는 윤석열 후보에게서 응징의 리더십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에서 핵심 키워드로 대장동과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검사의 정체성이 결국 이제 피의자인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서도 동일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이제 응징의 대상이 대외적으로는 북한, 대내적으로는 그 민주당 정부 인사들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위기와 경제입니다. 이 후보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경기도 제가 2년 만에 전국 최고의 시도로 만들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부산경제 포함해서 대한민국 경제 확실하게 살려 넣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웠던 어린 시절 경험을 말하며 자신의 정책에 서민의 삶이 있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저는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소한 교복 한 벌은 해주자. 부모가 돈이 없어서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선배들이 입던 교복 물려 입는 그 아픈 심정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무상교복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딸은 지적장애인입니다. 우리 딸과 같이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과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지지합니다. 공약을
생각을 하신 거를 지금까지 90% 이상을 실천하신 분이시고요. 행정가세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불우하게 잘하셨지만 어려움 딛고 모든 걸 헤쳐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라 살림을 맡긴다고 했을 때 정말 잘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부패였습니다. 윤 후보는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부산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낸 대한민국, 여러분이 키워낸 이 나라가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 세력에 계속 무너지는 거 지켜볼 수 없죠?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다 함께 연호하겠습니다. 윤석열. 저는 정치에 발을 디딘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부채가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저를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국민 여러분께만 부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부당한 기득권에 대해 맞서 과감하게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교체! 윤석열 후보는 일단 다른 후보에 비해서 정치적인 빚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치를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정치적 빚이 없어서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30의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입장으로서 토론회에서 했던 사드 발언이나 또는 국방 외교적인 부분에서 훨씬 반대편의 이재명 후보보다 더 뚜렷하게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